상견례 자리, 고급 한정식 집에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태석이 영호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과거에 대해 추궁하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차가운 표정의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려놓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서연의 분노와 원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태석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 충격에 빠져 눈물을 쏟아내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화기애애했던 상견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과연 이 여성의 정체는? 그리고 태석이 숨겨온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살짝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끝까지 보시고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 사연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영호는 60일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아침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은퇴한 교사의 여유로움이 얼굴에 깃들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표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아들의 상견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 준호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대요. 상견례 준비 때문에 반차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부엌에서 아내 박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8의 미정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습니다. 혼수 준비며 음식 장만이며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영호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안에도 경사가 나는구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32살이 되도록 결혼 생각을 안 하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영호 부부는 하늘이 무너질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견례를 앞두고 보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아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회사원인 준호는 성실하고 착실한 성격으로 부모의 자랑이었지만 연애에는 서툴러서 늘 걱정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들 왔구나. 오늘 수진이는 못 봐? 미정이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수진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간호사인 수진은 단정하고 착실해 보이는 인상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영호 부부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네, 수진이는 병원 야간 근무라서요. 내일 상견례 전에 따로 인사드릴 거예요.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혹시 수진이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죠? 영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 늘 품고 있던 불안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진의 집안은 어떤 사람들일까? 혹시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이혼, 그리고 현재 아내 미정과의 재혼.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그 과거가 걸림돌이 될까봐 늘 조마조마했던 것입니다. 뭘 그런 걸 걱정해.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미정이 남편을 달래듯 말했지만 영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난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어린 준호에게도 상처를 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아버지의 표정을 읽으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야. 미정은 부엌에서 나오며 두 사람 앞에 차를 내놓았습니다. 수진이 정말 좋은 아이더라. 간호사라서 성실하고 무엇보다 우리 준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 미정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수진이는 정말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곁에서 위로해주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준호가 말하는 동안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는 분명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몇 번 만나본 결과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모습에 부모로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진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업에 종사했다고 들었는데 이태석이라는 분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진 분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거칠거나 까다로운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 이혼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뭐 입고 갈 거예요? 미정이 옷장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격식 차려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평상복을 입자니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영호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냥 평상시처럼 단정하게 입으시면 돼요. 수진이 아버지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준호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준호 자신도 내심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를 부담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영호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수진이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건설 회사를 하셨다가 지금은 은퇴하셨다고 들었어요. 수진이 말로는 좀 엄격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영호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엄격한 분이라면 자신의 과거를 더욱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일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잠자리에서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미정을 바라보며 이 행복한 가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행복을 해치지 않기를, 그리고 아들의 결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앞에 영호 일가가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며 준비했고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면도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수진이 아버지도 좋은 분이실 거예요. 준호가 부모님을 다독였지만 사실 본인이 가장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평소에 아버지가 무서우시다고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한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의 아버지 이태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석은 천천히 일어나며 영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만큼 눈빛이 예리하고 말투가 직설적이었습니다. 아, 김 선생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태석의 악수는 예상보다 강했고
영호는 순간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정도 수진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준호 씨가 우리 수진이와 사귀는 분이군요. 젊어 보이시네. 태석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아버님. 평소에 수진이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뭔 얘기를 들으셨는지 궁금하네. 태석의 말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아버지, 좋은 얘기만 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태석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준호의 직장 이야기 등 무난한 주제들로 이어졌습니다. 영호는 태석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서 했고, 미정은 수진에게 관심을 보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김 선생, 직업이 교사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셨습니까? 태석이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 이름을 말하며 교직 생활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교사라.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요즘 교사들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태석의 질문은 점점 더 직접적이 되어갔습니다. 영호는 당황하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안정적인 편이죠라고 답했습니다. 미정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태석 씨는 건설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석은 가슴을 펴며 네, 작은 회사지만 나름대로 성공했죠. 아파트 몇 동 지어봤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석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 선생. 태석이 술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영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사돈이 되려면 서로에 대해 솔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물론입니다. 영호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어머니는 왜 이혼했었지? 태석의 질문이 식탁 위에 떨어진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 결국 나온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꼭 해야겠습니까?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딸이 재혼 가정으로 시집가는 건데 부모로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태석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수진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태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수진아, 이건 어른들 얘기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준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과거의 일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와 수진이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젊은 친구가 뭘 알겠어. 태석이 준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부모의 과거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나? 영호는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했습니다.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성격 차이. 태석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뻔한 말고 정확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바람이라도 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묻는 게 예의입니까? 미정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왜 이렇게 들춰내시려고 하세요? 태석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의요? 내 딸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예의를 따질 때가 아니죠. 그리고 다시 영호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은 그 순간 한정식 집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는데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5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성이 입을 열자 태석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호와 미정, 그리고 준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지는 놀란 눈으로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태석의 딸, 그것도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차갑게 노려보며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왜 나를 버려놓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하지만 태석은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영호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과거 이혼 문제로 추궁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석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듯이 나타난 이 여성은 누구란 말입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이태석의 첫째 딸이죠. 그 말에 식탁 위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첫째 딸? 미정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수진 씨에게 언니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저에게 언니가 있었던 건가요? 태석은 여전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이런 식으로 폭로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서연이 빈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면서 저를 버리고 떠나셨죠. 준호는 충격에 빠져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몰랐어?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제게 언니가 있었는데 왜 숨기셨어요? 영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추궁당했던 상황이 갑자기 뒤바뀐 것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태석이 자신에게 과거 이혼 문제를 따지고 들었는데 정작 태석 자신에게 더 큰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태석 씨도 이혼 경험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태석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고 서연이 대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재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가정에서 낳은 저는 완전히 버리고 새 가정만 챙기셨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태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방금 전까지 우리 남편 과거 문제를 따지고 드신 건 뭐였습니까? 본인도 똑같은 상황이셨으면서요? 태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야. 내가.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무엇보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문제라고요? 서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리셨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과거를 캐묻고 계셨던 거군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준호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붙이시더니 본인이 더 큰 문제가 있으셨잖아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계속 울면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그럼 언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언니 얘기를 해주지 않으셔서. 어떻게 살았냐고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아버지는 양육비 한 푼도 주지 않고 연락도 끊으셨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 살아왔어요. 영호와 미정은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처럼 취급받았는데 정작 태석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여기에?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버림받고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행복하게 새 가족과 경사를 치르시면 되는 건가 하고 말이에요.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일들, 이제 다 갚아드릴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식탁 위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의 말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이미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선언이 끝나자 식탁 위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수지는 계속 흐느끼며 아버지와 서연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언니를 버리고 오셨던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저에게 하신 말씀들은 다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태석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을 뿐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폭로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호는 아내 미정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 혼사에 치명적이야. 미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정사가 얽힌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서연이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준호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호적 등본이잖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태석의 첫째 딸 이서연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태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그 서류를 왜? 하지만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왜 가져왔냐고요?
당연히 증거로 가져온 거죠. 아버지가 저를 부인하실까 봐서요. 수진이 호적 등본을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언니가 저보다 먼저 태어나신 거예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정식 딸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부인하셔도 증거가 다 있어요. 영호가 태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석 씨,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럼 방금 전까지 저를 추궁하신 건 뭐였습니까? 영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캐묻던 사람이 정작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했습니다. 태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젊을 때 잘못이었어. 잠시 서연의 어머니와 만났던 것뿐이야. 하지만 그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잠시 만났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분명히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정식으로 결혼하셨고, 저를 낳으신 후에 이혼하신 거예요. 서연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혼인신고서 사본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혼신고서예요. 모든 게 법적으로 정식 절차를 거친 거였어요. 미정이 태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태석 씨도 이혼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남편한테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미정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분노에 차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붙이시더니 본인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셨잖아요. 게다가 딸까지 버리셨다고요? 수진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당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사람이에요. 저는 어머니 혼자서 키우셨거든요. 언니.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언니 얘기를 해주지 않으셔서. 만약 알았다면 뭘 하셨을 거예요? 서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저를 찾아달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연락이라도 하셨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태석이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사업이 힘들었다고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전 부인을 버리고 도망치신 거예요? 양육비 한 푼도 주지 않고 연락도 끊으시고. 서연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양육비 청구 내역서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지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죠. 영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었는데 왜 숨기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 결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준호도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이렇게까지 숨겨진 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정사가 있는 줄 알았다면. 준호의 말에 수진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숨겨진 비밀이 또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사업하시면서 불법적인 일도 많이 하셨어요.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재산 은닉이라든지 그런 증거들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서연의 말에 태석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그런 말은. 태석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가차 없었습니다. 저를 버린 대가 이제부터 받으셔야죠.
그 순간 식당 문이 다시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들어온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태석이 그 남자를 보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김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 남자가 태석을 향해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그 남자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 맞춰 오셨네요, 조 실장님. 영호와 미정, 그리고 준호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도 아버지와 그 남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조 실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누구신지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 실장이라 불린 남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김태석 사장 밑에서 일했던 조민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를 아주 멋지게 배신해 주셨죠. 태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조 실장,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만 조민수는 태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사장님이 제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죠. 서연이 조민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조 실장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분들께 설명해 주세요. 조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영호 일가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석 사장은 건설업을 하면서 온갖 불법적인 일을 다 했습니다. 조민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비자금 조성, 재산 은닉, 탈세.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뒤처리를 저한테 맡기셨죠. 준호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조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답했습니다. 증거가 다 여기 있습니다. 비자금 계좌 내역, 허위 계약서, 탈세 관련 자료들. 태석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조 실장, 그런 옛날 일을 왜 지금 와서? 하지만 조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옛날 일이라고요? 사장님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도망치신 것도 옛날 일입니까? 미정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과 결혼하면 안 되겠어요. 영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언니 일도 그렇고 이제는 불법적인 일까지. 수진의 목소리는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준호는 갈등에 빠진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우리 이렇게까지 숨겨진 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의 말에 수진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분일 줄은. 영호가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더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영호의 선언에 수진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는 정말 준호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씨 개인은 좋은 분이지만 이런 복잡한 가정사와 불법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우리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조민수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김태석 사장이 만든 비자금 계좌입니다. 수십억 원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허위 계약서들이고요. 준호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미정도 남편의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의 사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서연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시는군요. 저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야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버림받고 자라야 했죠.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할게. 하지만 서연은 가차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인정한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 서연이 조민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조 실장님, 국세청과 검찰에 제보할 준비 다 되셨죠? 조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뒀습니다.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태석의 얼굴이 완전히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이 서연에게 매달렸습니다. 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하지만 서연은 냉정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르면서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준호가 충격과 분노 속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 씨,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준호의 말에 수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 씨, 제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까지 버리지 마세요. 수진이 오열하며 준호의 손을 붙잡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호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준호야, 그만하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미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서연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저를 버린 대가 이제부터 받으셔야죠. 서연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준 상처만큼 아버지도 똑같이 당해보세요. 식당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석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수진은 계속 울고 있었으며 준호 일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최악의 결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가 최악으로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도저히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수진과의 추억들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아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도 계속 아들을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라. 미정이 식탁에 저녁을 차리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식욕이 없어서요. 그래도 뭔가는 먹어야지. 영호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전화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저예요. 수진이에요.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수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준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진 씨. 영호와 미정이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수진은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어서 계속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사람일 줄은.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손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수진 씨 잘못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수진이 희망적인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왜요? 수진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이 왜 우리까지 갈라놓아야 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이런 결정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언니가 뭘 하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진짜고요. 준호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 개인은 아무 잘못이 없었고 두 사람의 사랑도 진짜였습니다. 수진 씨, 우리 도망가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우리 둘만 어디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준호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휘말릴 수 있어요. 준호의 말에 수진이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전화였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려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언니, 수진아, 어디 있어? 집에 와. 아버지가.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셔. 서연의 말에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이 어디예요? 준호도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요. 저 가봐야 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정말요? 수진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봐요.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도착하자 서연이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뛰어가서 물었습니다. 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래. 상견례 이후로 계속 술만 드시더니. 서연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자매를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험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고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결국 이렇게 되잖아. 아버지가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받는 거야. 하지만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아버지인데. 수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수를 계획할 때는 분명했던 마음이 아버지가 실제로 쓰러지자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아, 너는 정말 착하구나. 준호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일단 아버님 회복을 기다려봐요. 그 다음에 우리 일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수진이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의 과거가 우리 미래를 막을 순 없어요. 진실을 바로잡고 우리 둘이 선택해야 할 길을 가봅시다. 한편 집에 돌아온 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석의 과거를 그렇게 추궁했던 자신도 사실은 똑같은 이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과거는 부끄럽지만 자식 앞에서 더는 숨을 수 없구나. 미정이 남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솔직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준호한테 우리 과거 얘기를 제대로 해주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죠.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서로 숨기고 있으면 안 되겠어. 내일 준호와 진솔한 대화를 해봐야겠다. 태석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봤고 서연도 복잡한 마음을 안고 가끔씩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의사가 면회를 허락한 첫날이었습니다. 수진과 서연이 조심스럽게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태석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예전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침대 옆에 앉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딸들을 보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서연은 멀찍이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계획할 때는 분명했던 마음이 실제로 쓰러진 아버지를 보니 복잡해졌습니다. 여전히 분노는 있었지만 동시에 측은함도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태석이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에게도 서연에게도.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빨리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라도 말해야 해. 태석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너를 버린 건 정말 잘못이었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서연이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예전만큼의 분노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어.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와 너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거. 태석이 힘겹게 계속 말했습니다. 젊은 날 욕심과 체면 때문에. 서연, 널 버린 게 내 죄야. 서연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영호와 미정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사정을 얘기해서 왔습니다. 태석 씨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미정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태석이 영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그렇게 추궁하고 몰아붙였는데 정작 저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네요. 영호가 태석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태석 씨,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영호의 말에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영호가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재혼한 거죠. 준호가 아버지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런 얘기를 왜 지금? 영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는 우리도 솔직해져야 할 때가 됐다. 과거를 숨기고 있으면 안 되겠어. 영호가 태석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서연이 모든 증거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조 실장님과 함께 준비한 고발 자료들. 어떻게 할까요? 태석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잘못한 일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를 벌주는 것보다 이제는 다른 걸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주목했습니다. 뭘 원하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이고 싶어요. 제대로 된 가족 말이에요. 태석이 눈물을 흘리며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처음에는 거부하려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앞으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수진이 서연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진짜 자매가 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수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내가 내 동생인 건 변하지 않아. 서연의 말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자매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준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수진이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저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영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마라. 과거의 문제들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 미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태석이 영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사업으로 벌인 문제들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든 뭐든 다 해결하고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진심이시라면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자수하세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시고요. 그렇게 하겠다. 태석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겠다. 영호가 태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1년 후 서울의 작은 웨딩홀에서 준호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대규모 결혼식 대신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복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태석은 휠체어에 앉아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는 다른 평화로운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태석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에 자수하여 법적 책임을 졌고 비자금으로 조성했던 돈은 모두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가능한 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서연의 표정에는 차가움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태석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끝까지 잘못된 길을 걸었을 거야. 너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서연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 충분히 기다리겠다. 태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너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준호가 긴장한 모습으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아들의 넥타이를 다시 매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떨리니? 네, 아버지. 정말 떨려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호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부모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너희들만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미정이 들어와서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수진이를 잘 사랑해 주렴. 준호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신부 대기실에서는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언니로서 수진의 베일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수진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없었다면 이 결혼식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의 사랑이 진짜였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서연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아. 행복하게 살아. 수진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세요.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수진이 태석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원래는 태석이 딸의 손을 잡고 걸어서 입장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어려워서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돌보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상 앞에 도착하자 태석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수진이를 부탁한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수진 씨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준호에게 맡겼습니다. 결혼 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서약했습니다. 수진 씨,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겪은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만의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서약했습니다. 준호 씨,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객석에서 영호가 흐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의졸였습니다. 결국 진실을 직면해야만 새로운 길이 열리는구나. 미정도 눈물을 닦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앉아서 동생의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1년 전 복수심에 불타있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보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분노와 원망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한 것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태석은 조민수에게 다가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실장,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받으신 피해 모두 보상해드렸지만 마음의 상처까지는. 조민수가 태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사장님이 진심으로 반성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풀렸어요. 조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좋은 이웃으로 지내요. 영호와 태석도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석 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영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 쉽지 않은 일인데. 김 선생님 덕분이에요. 태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았어요. 한편 신혼부부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요. 네, 정말 꿈만 같아요. 수진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결혼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서연이 태석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진이가 정말 예뻤죠? 태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뻤어. 너도 곧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직은 아니에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 회복시키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제 일 생각할게요. 그날 밤 신혼집에서 준호와 수진은 창문 너머 별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